자, 54번 다시 설명할게. 54번은 거듭제곱근을 통일시키면 알아볼 수 있다. 얘는 이거 하나만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요거랑 이거 뒤집어 쓰니까 몇 제곱근? 여기 안 보이지만 얼마가 있는 걸로? 2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제곱근이라서 2R. 그러니까 여기는 6제곱근의 3인 거예요. 얘는 요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6제곱근의 2가 있는 거야. 여기는 3제곱근의 5가 있는 거고, 얘는 6제곱근의 5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계산이 되려면 6제곱근으로 통일하면 되겠지. 여기 2가 있으니까 일단 3을 곱하면 되니까 얘가 3의 세제곱이 되어서 6제곱근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고, 얘는 6제곱근이 되면 3을 곱한 거니까 4의 세제곱이 된 거고 6제곱근의 2가 된 거야. 얘는 6제곱근의 5의 제곱이 되고 얘는 6제곱근의 5가 되니까, 자 결론으로 봅시다. 6제곱근끼리 맞았으니까 됐고, 3의 4제곱이야. 얘는 6제곱근이고 64, 2니까 128인 거야. 여기는 6제곱근에 5의 세제곱이니까 125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민주야? 얘가 제일 큰 거죠, 1. 그 다음이 얘가 두 번째 크기, 얘가 제일 작은 놈. 그럼 제일 큰 놈을 B라 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B. 제일 작은 놈이 A니까 얘가 A. 따라서 거기에 6제곱근 N이라고 쓰고 A와 B 사이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6제곱근에 81, 여기가 6제곱근에 128. 그러면 요거 똑같고 요거 속의 거 비교하면 되니까 N은 81보다 크고 128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자연수 개수 양쪽 다 등호가 없어. 이거 몇 개로 세야 돼? 큰 거 빼기 작은 거. 헷갈려? 여여여여여여. 양쪽 다 는이 없을 때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고 하나를 더 빼줘야 된다.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있으면 그냥 큰 수 빼기 작은 수. 양쪽 다 는이 들어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더하기 1. 예를 들면 3부터 6이다 그러면 6 빼기 3 하면 3개밖에 안 보이지만 3, 4, 5, 6, 4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빼고 1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47 빼기 1이니까 46개가 되나요? 이해 된겨? 다음 55번. A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 B가 있어. C가 있고요. 그 다음 D가 있어.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수랑 제일 작은 수 찾으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그 크기를 비교하는 거에 기본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지? 크기 비교하는 방법. 기본. 빼는 거죠. 빼서 양수 나오면 앞에 게 큰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빼서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찾을 거거든. 혹시 감으로 제일 커 보이는 거랑 작아 보이는 걸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성주 같으면 제일 큰 거라고 할 때 누구를 좀 눈에 띄니? 네. 거나 뭐 두 번째 거나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빼면 작아질 테니까 요 중에 좀 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얘랑 얘 중 누가 제일 더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비교는 A하고 B의 크기를 빼서 비교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알면 나머지들을 할 수 있어. A 빼기 B 할게요. 그러면 요거 뺐다고 생각하면 돼. 빼면 여기가 요만큼이 x라고 생각하면 2x 빼기 x. 그러면 x가 되는 거니까 뺐을 때 요만큼이 남고, 그 다음에 요거 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그게 좀 아까 했던 얘랑 똑같은 방식인 거야. 이제 세제곱근이고 제곱근이니까 비교가 안 돼서 6제곱근으로 맞춰보죠. 6제곱근 맞추면 2를 곱했으니까 이 지수에도 2를 곱한 형태처럼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6제곱근으로 하면 3이 곱해진 거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제곱근의 9, 여긴 6제곱근의 8. 누가 큰 거야? 6제곱근의 9가 크지. 그러니까 양수죠. 그럼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건 A가 제일 큰 놈이 될 게 확실합니다. 좀 의심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A가 더 큰지 더 큰 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놈들을 빼보면 되죠. 근데 빼볼 게 하나, 내가 의심이 날 수도 있으니까 A에서 C를 빼볼게요. 이게 빼기로 돼 있어서 작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빼볼게요. A 빼기 C를 해보면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2x 빼기 3x 꼴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렇게 되죠. x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6제곱근으로 맞출게요. 6제곱근에 9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18이었으니까 6제곱근에 18의 세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당연히 얘가 크죠. 근데 플러스 4니까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뺀 거보다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A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제일 작은 놈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건 좀 큰 놈들이니까 요 놈 중에 제일 더 작은 놈이 최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C 빼기 D를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5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신경 써봐. 여기 마이너스 5로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 5로 묶어버리면 요렇게 되고 빼기로 되고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6제곱근으로 맞출게. 6제곱근이면 2를 곱했으니까 얘도 제곱이 돼서 9가 되고요. 여기 6제곱근이 되면 여기가 이제 3이 곱해졌으니까 세제곱이 되어서 8이죠. 그러면 이게 양이야, 음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5랑 곱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C 빼기 D 했더니 음수가 됐다는 건 누가 더 큰 거야? D가 더 큰 거지. 따라서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C가 돼야 되죠. C가 제일 작은 거야. 자, 그럼 A가 제일 큰 거, C가 제일 작은 거 됐고, 이 두 숫자를 합하시오. 그러면 결국은 A하고 C를 합하시오. 그러면 A하고 C를 더할 거야. 그럼 여기 복할게. 더하면 2x 빼기 2x 이거 더하면 이게 죽죠. 그 다음 요거 두 개 더하면 4 루트 2가 되겠죠. 돼요. 일단 거듭제곱근의 크기 관계는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맞춰주면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을 해봐. 자, 일단 거기까지가 지난번에 과제에 대한 부분이야.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시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갈게. 8페이지로 다시 가는 거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첫 단원에 배우고 싶은 사실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얘기해볼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 일단 그거 기억하는지부터 체크해.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싶은 게 결국은 지수법칙 얘기다. 근데 중학교 때 배웠다. 근데 왜 또 배워? 이렇게 물어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지. 어떤 차이냐면 중학교 때는 지수법칙을 공부하는데 지수 자리에 자연수만 쓰기로 약속하고 지수법칙을 썼는데 고2 올라왔더니 이제 그 지수 자리가 자연수 아니어도 음의 정수여도 뭐 유리수여도 지수가 무리수여도 지수법칙은 그냥 성립해. 이걸 확인하고 싶은 작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지수법칙에 해당되는데 지수의 자연수가 아닌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시작되는지를 얘기를 할게. 자, 이제 지수법칙을 배우는 거 맞는데요. 지수법칙은 지난 시간 써줬기 때문에 다시 쓰진 않을 거야. 그냥 그대로 알면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로 그냥 하면 돼. 대신 지수법칙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이거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그런 형태의 지수라는 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지수법칙에서 중요한 거, 혹시 지수가 이건 책이 없어. 좀 이따가 잘 기록해. 지수가 음수로 돼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 성도야, 정찰이야. 지수가 음수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얘는 역수 개념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 지수가 역수 상태는 지수가 음수로 돼 있는 건 역수 개념인 거야. 좀 이따 보여줄게요. 만약에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우리가 저 시간에 배웠던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얘기인 거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부터 해볼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할 거예요. 중학교 때 예를 들어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지? 원래 지수법칙대로 하면 어떻게 써야 돼? A의 지수끼리 빼는 거죠. 3 빼기 5란 말이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계산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안 썼다고. 이거 어떻게 썼었지? 이게 크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게 이제 중학교식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지수가 음수라도 상관없이 지수법칙은 성립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써도 답이야. 이것도 맞는 거야.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음수 안 쓰려고 이렇게 쓴 거지. 그럼 잘 비교해봐.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렇게 됐다는 게 요걸 말할 텐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뜻이냐면 음수지수를 칠판 잠깐만. A의 역수의 제곱 대 A의 역수의 제곱 즉 A의 역수가 얼마야? A분의 1인 거지. 그거의 제곱 요것과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지수가 음수로 돼 있다는 건 역수 개념의 표현인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3분의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3분의 2의 역수의 제곱. 그럼 얼마? 4분의 9 이렇게 된다고 쓰면 된다는 얘기죠. 역수 개념이라는 게 바로 음수지수의 역할인 거야. 음수지수의 역할은 역수 표현인 거라고. 그러면 만약에 뭐 마이너스 3분의 5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됐다. 음수의 역수, 음수의 미치 음수인 경우 다루지 않는 걸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3분의 5의 역수, 즉 5분의 3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세제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125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음수지수는 이걸로 끝.
한 방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지수를 봤을 때 음수 지수는 요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면 지수 계산 문제 없음. 이제 두 번째, 지수에 분수가 들어갈 경우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거듭 제곱근으로부터 출현하였다. 그래서 지수 법칙 배우기 전에 거듭 제곱근을 먼저 공부를 시킨 거야. 지수에 이제 음수되는 또는 분수가 되는 과정을 보이려고. 성도야! 아우 시켜. 물 먹고 와 가서 빨리. 아 이제 물을 알 준비해뒀네. 필수구만. 너네 다 여기 지금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오늘 방학 때 수투 공부할 사람 물어보러 왔더니 수원도 이렇게 빌빌대서 어떻게 내가 시키냐 그걸. 자 다시 한번 갈게. 이제 분수 지수가 요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 보여줄게. 자 봐봐. 지난번에 했던 걸로 보여줄게. 이게 무슨 뜻의 숫자냐? 세제곱을 하면 5가 되는 숫자의 표시지. 그럼 봐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N제곱을 하면 당연히 A가 되는 거야. 그럼 요거랑 비교해봐. 지수법칙 적용해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 A의 1제곱. A가 되지. 그러면 결국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이 요거랑 같은 뜻인 거 아니야? 같이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수니까. 그러니까 n제곱근 a 요 말이 a의 n분의 1제곱과 동일한 의미야.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에 해당되는 이 표현이 지수로는 분수 형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n분의 1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 a의 몇 제곱이라고? 1제곱인 거지. 그래서 얘를 지수로 고칠 때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고치는 거야. 연습을 한번 해볼게. 요걸 그럼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4분의 3제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4제곱을 해봐. 그럼 a의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4제곱을 하면 a의 세제곱이 되고 같은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a 여기 밑 네, 그거에 요거분의 요거만큼 제곱 분수꼴로. 그래서 음수지수는 거듭제곱근으로부터 출현한 거야. 그럼 반대로도 고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얘를 더 많이 쓰겠지만 혹시 시험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이렇게 고쳐가면서 하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고쳐가면서 할 수 있어. 내가 그럼 지수로 써줄 테니까 거듭제곱근으로 한번 바꿔볼래? A의 3분의 2제곱 얘를 거듭제곱근 형태로 고치면 여기가 세제곱근의 뜻이 되는 거고 여기가 A의 제곱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든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마지막 A가 양수라고 할 때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로 인정한다? 1이라는 거 알죠? 중학교 때 지수법칙 할 때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같은 숫자니까 나누면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의 0제곱이 1인 거죠. 밑이 얼마이든 간에. 단 A는 양수일 때요.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음.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수. 0의 0제곱은 없는 수. 음수의 거듭제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양수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은 요 정도 알고 나면 큰 문제가 없다. 이제는 거듭제곱근이 나와도 다 지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제 왜? 지수 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복잡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듭제곱근의 무슨 연산 같은 거를 그리 강조치 않아도 웬만큼 될 거예요.
요거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적어줄게. 이제 자연수 범위를 벗어난 숫자에 대한 지수 법칙도 성립한다는 베이스입니다. 요거 기록. 이제 1-3까지 다 했어요. 내가 이제 실제로 오늘 예를 몇 개 들어주면서 연습을 조금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봐. 아, 지수에 음수 들어있는 건 그 자체로 역수의 의미를 가지는 거고 몇 제곱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지수에 분수가 나오는 꼴의 그 근거는 거듭 제곱근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거. 나머지 지수 법칙은 니네 이제 원하는 대로. 그러면 지호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지수 법칙에 의하면. 중학교 때 배웠 지수 법칙. 기억하나요? 지수 법칙? 난 중학교 때 거 물어보. 밑이 같은 것끼리 곱셈을 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A에 6분의 3, 6분의 4, 6분의 7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맞죠? 6분의 3, 6분의 4, 그러니까 6분의 7. 또는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써 있어도 같은 거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수 법칙 계산을 간단히 한두 개 해볼게. 그 9페이지 펴봐. 9페이지 말로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고 넘어가고요. 계산을 2줄 정도 해야겠다 그럼 쓸게. 18번 루트 5의 0제곱 1, 그죠? 루트 5도 양수 아니에요? 어떤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약수. 마이너스 3분의 1의 0제곱, 요것도 사실은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 개념이라서. 예, 됐어요. 그 다음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역수의 세제곱 개념이니까 8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4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이제는. 근데 이 음수지수에서 홀수 거듭 제곱은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야. 마이너스 4의 제곱.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지수 법칙대로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됐죠? 16. 그 다음을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래. 22번 한번 써봐. 4제곱근 A야. 그러면 지수 형태로 써봐. A의 몇 제곱? 4분의 1 제곱. 그죠? A의 4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5제곱근 A 세제곱. A의 5분의 3 제곱 형태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4제곱근 A의 세제곱 분의 1입니다. 4제곱근 A의 세제곱 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자체로 A의 4분의 3제곱 분의 1이죠. 근데 역수지, 역수라는 건 어떤 지수? 음수지수 개념이지.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되겠지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럼 A의 역수의 4분의 3제곱. 맞죠? 오케이. 그 다음 6제곱근의 A의 마이너스 2제곱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A의 마이너스 6분의 2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분의 1인 거죠. 그럼 역수는 지수 형태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음수 지수, 그죠?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요게 역수 개념으로 쓴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이렇게 쓰면 더 나을까?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얘 자체가 A의 3분의 1제곱 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분의 1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분의 1은 이제 1분의 1이라고 쓰면 이렇게 곱할 거니까 요렇게 쓴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수를 근호를 이용해서 써라. 26번도 같이 봐봐. 이건 계속 그냥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100에 0.25제곱. 자, 이걸 갖다가 근호 이용하래. 근데 100은 10의 제곱. 에 0.25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10의 몇 제곱? 2 곱하기 0.25. 0.5. 0.5를 분수로 쓰면 2분의 1이죠. 자, 이거 근호 형태로 쓰는 루트 1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상식으로 기억 한번 하자. 2분의 1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죠. 2분의 1 제곱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 제곱은 그냥 루트라고 우리가 그냥 연관지어서 이건 아예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루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봐. 10에 2분의 3 제곱. 이 정도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아. 얘는 10의 1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 맞죠? 지수끼리 더한 거니까. 근데 이건 10의 1제곱은 그냥 10이고 얘는 뭐를 말한다고? 아, 그러니까 2분의 3제곱은 요런 꼴인 거야. 2의 2분의 3제곱은 2루트 2가 되는 거야. 이 같은 거라고. 이건 이제 뭐 계산을 여러 번 해봐서 익숙해지는 게 맞겠지만 루트 2분의라는 게 루트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3분의가 세제곱근인 거니까. 자, 거기까지만 마무리할게. 27번 8의 6분의 5제곱.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그럼 6분의 5제곱이라면 2의 2분의 5제곱. 맞아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루트 2의 5제곱인데 그 루트 32라고. 얘랑 똑같은 거라고. 맞죠? 32, 루트 32. 4루트 2. 맞지? 그 다음에 27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27은 3의 세제곱. 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그럼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러면 음수지수니까 3의 2분의 1제곱 분의 1. 근데 3의 2분의 1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 분의 1인 거고요. 굳이 유리화까지 할 거면 3분의 루트 3으로 답을 써버리면 된다는 뜻이고. 29번까지만 할게. 8분의 1에 마이너스 9분의 1제곱. 내가 너무 빨리 하나? 8분의 1에 마이너스 9분의 1제곱. 8분의 1이라는 건 2의 세제곱분의 1인 거야. 근데 2의 세제곱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쓴 거랑 똑같아. 음수지수야 역수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고 2의 3분의 1제곱근은 세제곱근 2 이렇게 쓴 것과 같은 뜻이다. 되나요? 네. 자, 좋아.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연결해서